김영석 고신대 교수를 독립기관장에 임명한 것이 1948년 건국제를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다.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건국절 제정을 밝힌 적 없다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좀 갈등입니다. 박원수 의원님, 예.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종찬 그 광복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대선 때 후보로 나왔을 때 강력한 지지자였잖아요. 그다음에 그 아들인 이철우 교수하고 또 오랜 절친이고. 근데 지금 보면 어제 뭐 정치적으로 완전히 결별하는 것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러게요. 그 사실은 뭐 사석에서 아버님이라고 예. 부른다는 얘기도 들리고 지난 대선에 지지 표명도 이종찬 그 광복회장께서 하셨고 여야를 넘나든 원로지 않습니까? 이종찬 전 의원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한 힘이 됐을 텐데 그런 분이 저렇게 또 그냥 사사롭게 반대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반대를 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점이 잘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광복회장, 그동안에 이제 광복회장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거나 아니면 독립운동사를 연구했던 학자들이거나 주로는 이런 분들이 됐습니다. 근데 이 김영석 교수도 학자긴 하지만 이분은 일종의 이제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948년 뭐 그 건국설도 마찬가지고 또 일제시대 때 우리는 다 일본인이었다.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표현도 그렇고 굉장히 부적절한 인물인데 독립기념관장을 할 분이 그분밖에 없나요?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인사가 보면 굉장히 이념적으로 경도돼 있다, 기울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독립기념관장 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 관련 단체들한테 추천을 받아도 그보다 훨씬 더 논란이 없고 나은 인물들 많이 추천이 될 텐데 굳이 저런 인물을 임명을 해서 이렇게 논란을 증폭시키고 8.15 그 광복절 행사에 지금 야 5당도 다 불참하겠다고 했고 개혁신당만 간다 그러고 이런 그 8.15 관련된 단체들, 광복단체들,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 다 불참하면 그 모양새가 뭐가 됩니까? 또 다른 이제 국민 분열이고 또 다른 이제 국론 분열인데 왜 이걸 대통령이 이렇게 자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만큼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권위자이거나 학계에 무슨 업적이 뚜렷하거나 아니면 저분의 비전이나 포부가 훌륭하거나 그 어떤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대통령이 뉴라이트 이념에 깊게 경도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영석 관장이 면접 심사 때 박 의원님도 좀 말씀하셨지만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적이 없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이었다. 이제 사실관계를 이야기한 거긴 한데 이게 이제 듣는 사람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그러면 당시에 우리 임시정부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냐라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발언이 일본의 식민이었다. 이게 사실은 좀 모순적이고 논란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김영석 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 달구서 올림픽 나간 것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국적이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으로 되는 것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이제 이중적인 모순적인 측면을 이제 그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뉴라이트라는 것을 지금 그 마치 낙인을 찍듯이 아무한테나 막 찍어버리는 본인들의 역사관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 낙인을 찍는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뉴라이트라는 게 일제 식민 지배 때도 뭐 일부 긍정적인 기능이 있었다 한반도에 그런 그 사관을 그 지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영석 교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뉴라이트라는 얘기를 이번에 처음 들어봤다라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이 지금 이제 1945년, 1948년 이제 그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919년 3.1운동으로 독립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게 됐고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시작됐다. 대한민국. 그때부터 8월 15일 1945년 해방이 됐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권을 완전히 되찾지 못하고 3년간의 미 군정기가 있어서 1948년 8월 15일에 국민 영토 주권을 완전히 되찾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게 돼서 완성이 된 것이다. 이런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저는 1945년 8월 15일과 48년 8월 15일은 둘 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빛을 되찾은 것이 45년 8월 15일이지만 그 뒤로부터 3년 동안에 미 군정기가 계속되면서 소련과 김일성과 박헌영 집단은 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한 아주 폭력적인 투쟁을 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48년 8월 15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뒷부분을 너무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을 수 있고 토론할 수가 있는 것인데 뒷부분을 조금만 얘기하면은 이게 뭐 뉴라이트다 이렇게 낙인 찍는 것은 저는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준석 대변인이 조금 더 잘 아셔야 되는 게 그 뉴라이트의 이 역사관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일본의 식민사관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거죠.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의 어떤 지배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극우 뉴라이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건국절 논란이 시작돼요. 갑자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용어가 통일돼 왔는데 수십 년 동안 갑자기 건국절을 들고 나오다가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지다가 이제 일부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동북아 재단이라든가 뭐 한국학중앙 다 뉴라이트 인사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이번에 독립기념관장도 뉴라이트 인사가 임명이 됐는데 동아일보조차도 왜 이런 사람을 임명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은 또 뉴라이트가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뉴라이트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이 사람의 각종 발언을 쭉 리서치를 해봤더니 작년에 현대사 기념재단인가 여기서 연설을 하는데 광복절이라는 건 없어요. 건국절만 있어요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의 독립투쟁사를 부정하는 이 사람은 정통학자도 아닙니다. 사회운동가예요. 뭐 여러 가지 뭐 한민족 재단인가 뭐 그것도 하고 옛날에 무슨 중동에서 우리 납치됐을 때 무슨 재단의 무슨 이사장도 하고 사회운동가가 갑자기 뉴라이트의 사관을 가지고 역사인 학자인 저기 붙어갖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됐고요. 제가 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전직 응원입니다. 이종찬 좌빨 이런 표를 봤는데 우당 이혜영 선생의 가계도를 보면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독립 가를 보고 좌빨 이게 우리가 극우나 사이비가 되면 이 정도로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 있긴 있어요. 우리는 프랑스처럼 레지스탕스가 없었다는 겁니다. 국내파 광복군이 없었던 거죠. 그 약점을 일본이 계속 잡고 있고 분단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 요걸 이제 뉴라이트 사이비 학자들이 계속 일본하고 동조를 하는 건데 전적으로 잘못된 거고요. 이걸 빨리 윤석열 정부가 이 사람을 빨리 임명 처리를 하는 게 아니 근데 그런 댓글 예컨대 이종찬 회장님에 대해서 한 댓글을 지금 이분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이제 너무 무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제 식민지배에 대해서 한 번도 정당화한 적이 없었던 정당화 많이 사람한테 했다니까요. 뉴라이트 언제 말? 이분 작년에 연설한 거 한번 보세요. 광복 건국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이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발언은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광복절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아니 광복과 건국에 대한 논쟁이 내일 모레가 광복절인데 광복절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그거는. 이게 이제 결국에는 김구의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잖아요. 아니 김구 임시정부가 아니고 국내에서도 수많은 뭐 심훈 심지어는 국어학자 이런 분들도 옥중에서 해방을 맞았고 이승만도 있고 외교절부 이승만도 있고 김구도 많은 그 배경과 과정이 있어서 광복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은 광복이 없다는 거예요. 광복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죠. 네. 자 이제 건국절을 놓고는 뭐 여러 설들이 있잖아요. 뭐 서너 가지 시점을 정한 게 많은데 사실은 41년에 임시정부가 조소왕의 이제 삼균주의 기초로 해가지고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방 이후 이제 국가 건설 로드맵을 정리한 건데 거기를 보면요 복국과 건국을 나누고 있어요. 복국과 건국.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주권을 행사하는 단계가 건국이라면은 이제 그런 시점을 이야기했고 복국은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상태인 거를 복국이라고 했어요. 준비 작업을.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복국 건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오히려 명료하게 정리를 해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싸울 일입니까 이게? 사실? 아니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분들의 속내랄까요?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싶은 거고 그 뿌리로 가면은 이른바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그런 그 일제 식민사관에 맞닿아 있는 그런 역사관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때문에 이거는 실체가 있는 거고 뿌리가 있는 겁니다. 김명석 씨도 그로부터 별로 자유롭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구태여 논란을 무릅쓰고 저분을 독립기념관장을 시킬 이유가 뭐가 있냐는 그렇게 대한민국에 사람이 없습니까? 저는 광복회 추천을 받아도 저분보다 훨씬 나은 분을 추천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그런 어떤 이념이나 그런 사관에 경도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모두 명시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라는 것을 이게 저희의 공식적인 기본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그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가 수립돼서 여러 이제 과정과 투쟁을 거쳐서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돼서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한 것, 그것은 이제 정부 수립한 1948년 8월 15일이다라는 것이고 건국절 추구하지 않는다. 정부가 또 다시 한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렇게 무리하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리하게 연결이 아니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정확한 역사인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문제인 거예요. 이분은 그 건국이 있고 광복은 없다라고 분명히 작년에 그 현대사 재단 그 연설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면접 과정에서도 우리는 일본 시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프랑스 레지스탕스 사람들은 전부 독일 그 국민들이었겠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인물을 임명을 한 것 자체가 그 참 실수인데 이런 그 인물을 빨리 처리해서 없던 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용산이 왜 이렇게 이상한 고집을 피는지 모르겠어요. 네.